자, 설명 교부부터 들어갈게요. 약관을 교부해야 할 의무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두 개가 있죠. 그걸 설명 교부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험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잖아요.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자, 우리가 이제 정보가, 둘 다 정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험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자는 안 가지고 있거나, 계약자는 가지고 있는데 보험자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험자가 계약자 피보험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예요. 보험자는 가지고 있는데 계약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설명 교부 의무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거죠. 자, 설계사가 설명해도 되느냐? 약관을 된다는 거죠. 약관을 설명. 왜? 약관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이니까 계약자가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니까 설계사도 우리가 설계사가 설명한 것도 누가 설명한 걸로 본다? 보험자가 설명한 걸로 본다.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예요. 설명해야 할 상대방은 단지 보험 계약자예요. 수익자가 했다고 해서 계약자로 쌤쌤하지 안 돼요.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설명해야 되니까 단지 계약자나 그 대리인, 계약자의 대리인한테 설명해야 된다. 시기는 언제냐? 계약 체결 시다라는 거죠. 자,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두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 설명해서 유선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녹취하는 방법.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죠. 서면 방식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설명해야 된다. 자, 우리 와이프가 조금 재밌는 건데, 내가 보험을 이제 그 인터넷 카드 신청을 해놓으면 피보험자한테 설명을 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저녁에 갔더니 보험회사가 전화하더니 막 계속 떠들게 중간에 하스시끄러 꺼버렸어. 그러면은 그 설계사는 얼마나 힘 빠진 줄 알아요? 어? 한 5분을 떠들어야 되는데 한 3분 떠들었는데 꺼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듣든 안 듣든 예라고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여자분들이 전화로 해서 약관 설명한다고 하는데 거의 스피드가 엉망에 빨라요. 왜? 설명해야 되고 녹취를 해야 되니까. 녹취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일반적인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관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느냐? 약관 내용 1조부터 다 설명한다면 480페이지 설명하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보면 안 팔겠죠. 그죠? 약관 내용 중에서 설명해야 될 걸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요한 내용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에요.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런데 우리가 자 보세요.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명 거부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자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계약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그 사항이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 중에서 자, 중요한 사항은 뭐냐?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서 자, 제외시키죠. 계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제외시켜야 되죠. 자,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법에 있는 사항을 원용하는 조항.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무면허 운전의 범위는 어디에 정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자기가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보험에 청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카피해서 보내준 거죠. 보험회사가 운전면허는 이 자동차를 운전 못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주장하는 것이, 야, 그러면은 내가 이 자동차를 못하는데, 네가 그거를 운전면허 못하는 것 알면서도 받아줬으니까 이거 운전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보험자가 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허를 가지고 어떤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항이고,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세 번째가 당해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여기까지는 근거가 되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알고 있는 사항을 몰랐다고 하면서 보험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자, 두 번째. 자, 또 제외합니다. 이거는 제외하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자들이 모르는데 당해 계약자는 알고 있어요. 당해 계약자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외해야 돼. 지금 제외하는 조항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법령에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이미 알려진 조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은 그때 충분히 알려져 있느냐, 이미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당해 계약자에게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약자한테 알려져 있냐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 계약자는 알아요. 그러면 또 제외시켜야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세 번째 거예요. 자, 뭡니까? 하는 거죠. 자, 당해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 자,
저는 자동차 보험 책을 썼잖아요. 자동차 보험 책을 썼는데 제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설계사가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보험회사가 제 책 사다가 편집 복사해가지고 예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가족 한정 특약이 뭔지 몰랐다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책 편집 보면 딱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제가 다 써놨어요. 해석까지 써놨어요. 그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요. 상담 왔는데, 자, 26세 이상으로, 2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막둥이가 24살짜리가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만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첫째 아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26세에 해놨는데 24살짜리가 운전면허를 딴 거야. 근데 그걸 이제 24살짜리가 운전할 수 있도록 안 바꾸는 상태에서 24살짜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버린 거예요. 근데 자, 청약서에 잡힐 서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자는 나는 26살짜리가 보험 들은지를 나는 몰랐다고 하면 주장하면 되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가지고 금융감독원에 가서 상담을 한 거야. 내가 26살짜리밖에 운전이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24살짜리가 운전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했어. 그리고 그 상담 결과하고 우리 나한테 온 거야. 어떻게 합니까? 녹취가 다 돼 있죠. 금융감독원에. 그래서 면책된 건이 있어요. 그냥 저한테 왔으면 부책이죠. 무슨입니까? 자진신고 해버린 거죠.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걸 자진신고 해버린 거예요. 자, 보험계약이 부활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계약 체결 시 설명했으면 부활 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 계약에 대해서 재계약한 경우 같은 내용으로 계속 계약을 반복적으로 계약한 경우 이 경우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자, A라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를 계약을 했어. 그런데 두 번째 계약도 A, 세 번째 계약도 A야. 계속 똑같은 계약을 했어. 그럴 때는 처음에 설명했으면 두 번째 설명 안 해도 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면. 그런데 B라는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설명해야 돼. 회사가 바뀌면 설명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자, 보겠습니다. 자, 갑돌이가 A 집을 H보험에 화재보험 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양도를 했다는 거. 그러면 A는, 갑은 피보험이 없어졌죠? 갑은 피보험이 없어요. 왜? 이 물건이 사고 나더라도 갑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계약이 실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실효된 걸 막기 위해서 B한테 양도되면 계약도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B양도. 그래서 보험 목적이 양도되면 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계약이 승계된다는 거죠. 자, 그때 양수인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양도했다는 사실도 보험자가 몰라. 양도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보험자가. 나중에 사고 나서 보험 청구하면 아, 양도했구나 알는 거죠. 아.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 보험 목적이 자동차가 양도되잖아요. 그러면 679조 원 다르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화재보험, 기계보험 등에서는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 계약이 따라가요. 근데 자동차를 내가 이렇게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이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간지 아세요? 자, 피보험자 중심 요율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뀌어도 보험료 차등이 없는데 자동차는 누가 소유주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계약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보험료가 떨어졌을 때 상관없는데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는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 해지돼 버리잖아요. 분쟁이 많이 생기죠. 따라서 자동차에서는 계약이